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코로나19를 전쟁에 비유하는 분들 많죠. 진정세에 좀 접어든 나라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나라들 많잖아요. 예, 저는 대학 시절에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나폴레옹과 싸운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웰링턴이 워털루에 승리한 후에 보아한테 묻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나? 당연히 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네. 그러자 웰링턴이 또 묻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참한 게 뭔지 아나? 이 부관이 대답을 못하니까 웰링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거라네. 비참한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요? 예, 두 번째 비참한 거요. 그러니까 모든 경쟁은 이기든 지든 의미가 있잖아요. 지더라도. 네. 근데 전쟁은 잘하든 못하든 사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에게 슬픈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겠죠. 이겨도 내 국민들 가운데 사상자가 있으니까. 예. 코로나19도 대응을 잘했든 못했든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었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경제 때문에도 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웰링턴 장군이 살아온다 해도 이 상황을 비참한 전쟁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일본이 가장 심각해 보입니다. 지난주에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도대 교수가 무대책 무방비로 당하면 4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죠. 네. 사실은 일본도 과거에 전염병의 폐해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도 무방비로 있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간략하게 보면 1858년에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가 유행했거든요. 근데 도쿄에서만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1874년에 역시 같은 도시에서 3천 명이 사망했고요. 또 12년 뒤에 콜레라로 1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게 당시 환자들은 병보다 피난병원을 더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병원을 더 무서워했다. 예, 가면 못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게다가 이제 이곳으로 데려간 사람이 의료진이 아니고요,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끌고 간다는 사실 자체를 병 이상으로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한 뒤에 경찰들이 밤늦게 다니는 사람들 통제했잖아요. 예. 그 경찰들이 휘두르는 경찰봉을 시민들이 좀 위협적으로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이렇게 내밀었죠. 그냥 휘두르시나. 그러니까요. 위협이 되죠. 네, 이런 모습을 보면 역사가 좀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기질이 비슷하죠. 그죠? 네. 이게 사실 당장의 대처도 대처인데 경험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메르스 때 경험을 잘 축적한 덕에 지금 좋은 성적을 어쨌든 냈습니다. 네. 이런 사태가 이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이제 강대국에서 자국 기업을 중국에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 바이러스 전문가 역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지만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출현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최대한 위험 지역에서 멀리 벗어나려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현재는. 예,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인류가 전염병과 싸움 방법을 잘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는 혹은 개발되기 전에 새로운 세균 혹은 신종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버티는 과정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정년 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부회장이 칼럼을 하나 썼더라고요. 재밌게 읽었는데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인류가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어떤 노하우를 터득했는지 간략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예로 든 게 이탈리아의 작가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인데요. 이 소설이 전염병을 피해서 교회의 별장에 응둔하는 그런 이야기죠. 네. 조선에서도 보면 왕족이라도 역병에 걸리면 도성 밖으로 나가서 생활하도록 했고요. 또 이 사람 왜 죽었는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시신은 반드시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역법이죠.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방역하고 격리하는 모습은 참 비슷하네요. 그렇죠. 심지어 애를 낳아도 격리를 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대문에 금줄을 치죠. 새끼줄. 네. 그 집의 식구 외에 다른 사람은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들락거리면 삼신이 노해서 아이에게 해를 끼친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세균과 관련이 깊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염병과 관련된 여러 조치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유대인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손을 자주 씻는 그런 위생 규칙이 철저해서 흑사병이 유럽을 다 휩쓸었을 때도 피해를 가장 적게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전염병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5가지입니다. 네. 그 전염병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째, 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검진, 그리고 환자 격리, 또 환자가 입던 옷이나 손에 닿은 물건을 씻는 것, 그리고 또 심지어 세균에 의한 감염이 의심되는 건물을 헐어서 건축 자재까지 성 밖으로 버리는 것, 방역, 그리고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예전에 유대인들의 율법, 거의 수천 년 전의 기록인데 그 당시에 마스크가 있었습니까? 예, 단어는 없는데요. 네.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다 머리와 윗입술을 가려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마스크를 연상시키죠. 네. 근데 여기 사회적 거리 두기 방법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나는 불결하다 이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못 오도록 한 거죠. 네. 요즘 이렇게 하면 좀 인권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거리 두기의 효과는 최고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 5가지를 지킨 유대인들이 전염병에 왜 강했는지 수긍이 되네요. 그죠? 예. 그 신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율법에 보면 산후조리원을 연상시키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뭘까요? 그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딸을 낳으면 2주일을 격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격리시설에 산모를 두는 거니까 산후조리원하고 유사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역을 잘한 이유를 유대인들이 율법이 설명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그러네요. 일치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본에서도 산후조리원 때문에 한국으로 원정 출산 온다는 이야기 제가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후조리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산후조리원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선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던데요. 아,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방역에 준비가 잘 된 민족이었네요. 그렇죠. 훈련도 자주 했습니다. 제 주변에 산후조리원에 선물 사들고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금줄 같은 관습으로 최근에는 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방역훈련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도 보면 격리를 주제로 하는 방송도 인기가 높잖아요. 주로 이제 산에 혼자 자가격리한 사례가 자주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민족은 격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격리인이다. 그 프로그램만 봐도 우리가 격리에 대한 훈련을 잘 해왔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데, 예, 뭐, 일리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여전히 위생과 방역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맞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역 기준을 산후조리원의 나라인 한국 사람들이 세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영국의 웰링턴 장군, 전쟁에서 가장 비참한 것, 첫 번째가 지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비참한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겼다 손 치더라도 사실 사상자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슬픈 일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잘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오늘 김광원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였습니다.